집안 꼴이 뻔하더라니. 미국에서 뭔 배웠길래 버릇이 이 모양이야. 그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한가운데서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누군가의 손에 잡혔어요. 몸이 아래로 꺾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숨을 삼켰어요. 식기를 나르던 직원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안 꼴이 뻔하더라니. 머리카락을 움켜쥔 여자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손, 지금 안 놓으면 큰일 나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낡은 꽃무늬 점퍼를 입고 비닐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그 노인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으로 들어서던 그 아침,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례였어요.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진작부터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어요. 기내 불빛이 어둡게 조정된 가운데 순례만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반도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떠나온 땅이었습니다. 순례가 미국으로 건너간 건 젊은 시절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건 낡은 트렁크 하나와 몇 푼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말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는 땅에서 무작정 시작했어요. 시장 좌판에서 밑반찬을 팔았고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쉰이 넘어서야 겨우 사람들이 회사라고 부를 만한 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순례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례는 트렁크를 끌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공항 버스 정류장 앞에 줄을 섰어요. 순례 앞에는 여행 가방을 잔뜩 실은 가족들이 서 있었고 뒤에는 출장에서 돌아온 듯한 양복 차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사이에 조용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비닐 손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가 서울 도심으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내린 순례는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노선도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확인하고는 비닐 손가방을 다시 고쳐 잡았어요. 상견례 장소까지는 2정거장이었습니다. 전날 밤 손녀 오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순례가 꺼낸 말은 짧았어요. 지수야, 내일 할매가 어떻게 오는지 묻지 마라. 거기 가서 우리 이야기도 하지 마. 할매가 그냥 미국에서 어렵게 산 교포, 그걸로 충분해.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본심은 배경을 모를 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순례는 그걸 50년 넘게 살면서 몸으로 배웠어요. 지하철이 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 바닥이 플랫폼에 조용히 닿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봐도 이웃집 할머니 같은 걸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 누구도 그 노인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순례는 그게 좋았습니다. 오지수가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렀습니다. 입구 옆에 서서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였습니다. 귀걸이도 목걸이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당부한 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카페 아르바이트하는 오지수,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식이 먼저 내렸어요. 진회색 양복에 금태 넥타이 핀이 번쩍였습니다. 이어서 임복순이 내렸어요. 크림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 손목엔 금빛 팔찌였습니다. 조수석에서는 강태호가 내렸어요. 지수를 보고 손을 들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임복순의 시선이 곧장 지수에게 꽂혔어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임복순이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바로 그때 골목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낡은 꽃무늬 점퍼에 비닐 손가방을 든 노인이었어요. 지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순례가 입구 앞에 도착해 나란히 섰습니다. 임복순의 눈이 꽃무늬 점퍼에서 비닐 손가방으로 다시 낡은 운동화 코끝으로 미끄러졌어요. 강도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순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수 할미예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임복순이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오시면 힘드실 텐데. 말투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 지수는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려? 앉아가면 편한데. 5사람이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지수는 할머니의 작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까? 오늘 다 괜찮을까? 그때 복도 끝에서 음식을 나르던 직원 하나가 순례를 스쳐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 순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아무도 그 장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룸이었습니다. 5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순례와 지수가 한쪽, 강도식 부부와 태호가 맞은편이었습니다. 직원이 차를 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분위기를 잡으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다고요?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순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식품 쪽으로 조금 했어요. 강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임복순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교포분들이 거기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식당이나 그런 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설거지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말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어요. 순례는 임복순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든 해야 먹고 살죠.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맞받아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를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가볍게 받아넘긴 말이었는데 듣고 나면 임복순 쪽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가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눈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임복순이 이번엔 지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 씨는 카페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오래 하셨어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임복순이 잠깐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혀를 차듯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신 게 손녀한테도 이어지는 것 같네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식은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례가 임복순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말을 전부 받아서 어딘가에 조용히 기록해 두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임복순이 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말이 멈췄어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멈춤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러나 곧 임복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느낌을 떨쳐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아직 조용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들어왔다 나갔어요. 5사람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강도식이 침묵을 깼습니다. 사업 얘기였어요. 저희 강도식품이 올해로 23년 됐어요. 국내 식품 도매 쪽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편이고요. 태호도 이제 실무에 투입됐으니 앞으로 제대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꺼낸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례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조용히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는 표현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불편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먹었어요. 강도식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임복순이 이번엔 부드럽게 하지만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지수 씨가 어머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니가 일찍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지수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태호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말리려는 눈빛이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뭔가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순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짧았어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을 그었어요.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임복순이 잠깐 멈췄어요. 순례의 눈을 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눈빛이었어요.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임복순은 다시 시선을 거뒀어요. 이상하게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식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두 집안이 만나는 건데 서로 레벨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한국 기반도 없으시고 미국에서 생활하셨으면 이쪽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말끝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순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강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레벨이요. 그대로 따라 말했어요. 질문도 대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을 공중에 다시 올려놓는 것 같았어요. 강도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순례의 눈빛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할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순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아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단순한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어요. 임복순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잔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아무도 그 멈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임복순이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밀어놓았어요.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하더라고요.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미리 정리해드렸으니까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지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품목마다 브랜드가 지정돼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충 훑어봐도 2억 원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에게서 종이를 건네받아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인 거요? 임복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돈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추린 거예요.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체면이요. 순례가 나직하게 되받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이었어요. 상대의 말을 공중에 다시 올려놓는 것. 그런데 이번엔 임복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어디서 교포 출신이 따지고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을 낮추고 이 자리에 나온 건지 알기나 해요? 임복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이 뻗었고 오지수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혔습니다. 몸이 아래로 꺾여 내려갔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 물잔이 테이블에서 굴러 쏟아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룸 안에 있던 직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집안 꼴이 뻔하더라니. 미국에서 뭘 배웠길래 버릇이 이 모양이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도식은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순례가 일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임복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값도 모르고 물건값만 따지는 집안이구먼. 한 박자가 흘렀습니다. 우리 손녀 머리 잡은 손, 그 값 치르게 해줄게. 루만이 굳어버렸습니다. 강도식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임복순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지수가 몸을 일으켰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잡아오지 못한 것처럼 순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순례와 지수가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례는 손녀의 손을 꼭 쥔 채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낡은 꽃무늬 점퍼가 복도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로비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정면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역광이 쏟아졌어요. 그 빛 속으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섰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단정했어요. 시선이 곧장 순례에게 꽂혔습니다. 회장님, 한 명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LA 본사에서 긴급 결제건이 올라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비 안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손을 멈췄어요. 지나가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에서 나온 강도식 부부와 태호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로비 쪽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눈이 커졌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앞치마도 채 고쳐 두르지 못한 채였어요. 술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진작 알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셨어야 했는데요. 임복수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강도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술래는 지배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서류가 열렸습니다. 술래가 훑어봤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식품 이번 분기 납품 계약 재검토 들어가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강도식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벽을 더듬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회사 강도식품이 수십 년 가까이 거래를 유지해온 최대 납품처. 그 이름이 뇌리를 스쳤어요. 술래푸드.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술래푸드가 우리 납품처잖아요. 강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천천히 그러나 거대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강도식품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래푸드 측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납품 계약 전면 재검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래 신뢰도 재평가. 말은 원론적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강도식품 매출에서 술래푸드 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의 통보가 회사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흔들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눈치를 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업계는 좁았습니다. 강도식품 대표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말은 물처럼 번졌어요. 신규 계약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기존 거래처 중 일부는 재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흐름은 하나였습니다. 강도식은 며칠째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술래푸드 관련 자료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들여다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눈앞에 자꾸 그 로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꽃무늬 점퍼를 입은 노인이 비서를 앞세우고 서 있던 그 장면이요. 임복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밥 한번 먹자고, 차 한번 하자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자. 핑계는 달랐지만 뜻은 같았어요. 머리끄덩이 사건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 내밀지 않았어요. 강태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강도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어디를 가나 따라다녔습니다. 밤에 천장을 바라보다가 상견례 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수가 눈빛으로 도움을 청하던 그 순간이요.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결국 이름을 묻지 않는 곳을 찾아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섰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지수는 서울 도심에 새로 문을 연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례푸드 한국법인. 지수가 직접 준비하고 이끌어온 곳이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결과로 바꾸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그날 저녁 순례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꽃무늬 점퍼 차림이었어요. 지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무서웠어요? 순례가 찻잔을 들었어요. 무섭긴.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담담했어요? 손 잡혔을 때도, 그 말 들었을 때도. 순례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지는 거야. 내가 흔들리면 네가 더 무너지니까. 지수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미국 땅에서 50년을 버텨온 손이었어요. 사람은 돈으로 줄 세우는 거 아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그 무렵 현장 점심시간에 포털 기사를 봤어요. 순례푸드 한국법인 출범. 대표 오지수. 사진 속 지수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태호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개를 숙였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온 할머니와 이제 막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손녀가 나란히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요. 어떤 관계는 끝이 나야 비로소 진짜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낡은 옷을 입고 왔을 때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었어요. 그날의 박순례처럼요.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